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총칼 다 뺏고 그 다음에 빨개 벗겨놓고 싸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갖고 싸웁니까? 다시 말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일 같은 것도 너무 빡빡하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변론 기일을 거의 일주일에 2번씩 하거나 또는 하루 종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또 증인신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서 그 시간을 조금만 넘겨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등 정말 일반 재판 절차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그 시간 끝나면 못하게 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그에 걸맞게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죠, 왜 저렇게 재판을 진행하지? 저거 이해가 안 되네? 저런 재판을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지?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법정에서 벌어지는 증인신문 과정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이상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묻고 이쪽 한번 묻고 이쪽 한번 묻고, 이걸 주신문, 반대신문, 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렇게 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딱 제한해 놓고 나서 질문할 사항이 남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질문을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인이 달라지고 그러면 또 질문을 더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간 제약이라고 하면서 딱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 제한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슬슬 시간을 끌어가지고서 질문을 몇 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더 따져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실관계, 진실관계를 찾기보다는 그냥 절차 실행에만 급급한 겁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반대신문사항은 그날 제출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일반적으로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증언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그런데 반대신문사항이 하루 전에 공개되면서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무조건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신문을 먼저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신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국회 측에서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국회는 이 A하고 짜고서 티키타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신문하는 걸 반대신문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신문은 미리 내면 제대로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안 내요. 그날 내요. 거기서 그냥 물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물론 반대신문은 이제 저 주신문에서 나온 것만 해야 돼요. 어서 엉뚱한 걸 하면 안 되고 주신문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반대신문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신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지금 다른 증언에 의하면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말이 없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 도끼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신문 사항을 먼저 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거는 상대방한테 답변을 갖다가 지금 미리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야. 그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재판에서도 없었던,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에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못해요. 보통 형사재판 같은 거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이재명 같은 거 공직선거법 하나 가지고도 2년 2개월이 걸렸잖아요. 2달에 한 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루에 3명의 증인신문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명 부르죠. 이 한 명 갖고도 7시간, 8시간씩도 증인신문을 해요, 필요하면. 근데 여기는 그냥 딱 그냥 정해져 가지고 90분만 해라. 그러니까 3명도 부르고 뭐 4명도 부르고 뭐 그러겠다는 거예요.
증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반대 신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인 한 명의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맞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 이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 신문 사항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반대 신문 사항을 대충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문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서 로드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지금 하루에 3명을 또 일주일에 2번을 그러면 일주일에 5명, 6명의 지금 증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명, 6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준비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보조인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 키를 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더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안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전부 다 변호사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토의해 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거기서 작성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두워서 조서를 읽을 수가 없다. 감옥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주신문이면 주신문 사항을 먼저 주거든요. 그거 다 읽어보고 거기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한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곽종근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건 맞습니까? 전화를 했다. 그러면 어떤 전화를 하셨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상황을 갖다가 듣고서 안전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끊었다. 근데 지금 곽종근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의원을 뭐 끌어내라 그랬다는데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 말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지금 각종거리는 뭐 의원이라 했다, 인원이라 했다, 요원이라 했다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의원이라는 말도 한 적 없고 인원이라는 말도 한 적 없다.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 가지고서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당신한테 전화를 한 건 맞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느냐? 혹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냐? 내지는 지금 인원을 의원으로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일주일 정도 한 사람 내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증인들로부터 이전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상당히 밝혀냈다. 그래요. 우리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상당히 밝혀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밝혀지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천천히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거 지금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뭐 유튜브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거, 이게 다 사실과 다르네. 그렇다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른 증인들을 부를 때 이 증인들 좀 시간을 더 넉넉히 갖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증인들로부터 이전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상당히 밝혀냈는데 홍 장관의 경우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졌으며 곽종근은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무기 사용을 검토했으면서도 이후 무기 사용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거짓말하였고 무기 사용은 지가 한 거야. 근데 대통령이 무슨 지시했다고 거짓말하였고 대통령이 15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진우 여인영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이진우 그렇죠.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체포 지시 없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난 것이다. 자, 소추인 측 대리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기록을 미리 제공해 기사화되도록 하면서 그렇죠. 수사 기록 받아보면 안 돼요. 그거 받아봐 가지고서 이 헌재에서 그 JTBC 같은 데다가 뿌리면 JTBC가 그걸 기사화해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오도된 어떤 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말이죠. 국민들에게 잘못되도록 선입견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재판 중에 수사 기록 유출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헌재법 32조 위반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변호사가 재판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선이는 재판 받아야 돼 이제. 이미선이는 재판 기록을 이렇게 유출하면은 벌써 재판 받고 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재판 기록을 유출했던 그 변호사가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반대 신문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여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증거신청과 증인시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의 회복을 촉구한다. 그렇죠. 지금 아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갖다가 좀 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의 정말 헌재에 대한
따끔한 이런 어떤 입장은 좋습니다. 헌재가 좀 정신을 차리기를 경고하는 것도 있고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진실은 밝혀진다고 분명하게 폭탄성 경고를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영배가 특히 문제인데요. 문영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강시엽 TV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